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다 낚시 교실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의 겨울철 갯바위 감성돔 낚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남해도 가천으로 나와봤어요. 남해 가천 갯바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마 제 느낌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한 7, 8년 만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하루가 아니죠. 오늘 도망가야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표면에 파도가 굉장히 사나워요. 저렇게 날카롭게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저번 시간에는 비늘 파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가 날카롭게 이렇게 보이게 되면요, 큰 파도가, 큰 바람이 부는 이런 현상이 잦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보상 날씨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 12시나 1시 정도 제가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전 시간 잠시, 지금 시간이 8시니까요 한 4시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내리고 보니까 낚시꾼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갯바위가 지저분합니다. 이게 낚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60평생을 이렇게 낚시를 해오면서 정말 6살, 7살, 6살 이때부터 이렇게 부산 바닷가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아니던 생각이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놓고 그러겠죠. 나는 안 그러겠다 뭐 이러는데, 다들 안 그러겠습니까? 뭐 또 혹자는 그럽니다. 보이면 치우면 되지. 뭐 어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인생사 같습니다. 낚시는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 청소부터 해야 됐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또 해놓고 낚시를 하게 되면요, 뒤통수가 가려워서 안 돼요. 일단 청소부터 하고 낚시를 해볼게요. 해봅시다. 에휴. 전부 내 탓이다. 전부 내 탓이야. 내가 안 왔으면 이렇게 갯바위가 어지러지겠냐. 전부 내 탓이지. 에휴, 많이도 먹었다. 아이고. 해도 너무한 것 같다. 보다 못해 김문수 프로가 대충 주변을 치우고 있지만 이건 이렇게 대충 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다. 우선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만 주워도 비닐봉투 2봉투가 가득 찬다. 좋은 기분으로 갯바위에 나왔다. 완전히 기분을 망쳐버린 분위기다. 어지러운 것은 아마 습관일 거예요. 습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게 아무리 아리키고 뭐 이렇게 해도 습관이 습관. 제대로 뭐 배우지 못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나를 또 하는지는 몰라서 습관. 아무렇게나 버리는 이 습관, 이거 정말 건질려야 돼.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는데, 아마 습관이다, 습관.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애들이 보면. 정말 애들 앞에, 자식들이나 애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야 뭐 그렇다 손 칩시다. 우리야 뭐, 몸 뗐고, 몸 빼었고, 이러니까 그렇다 손 칩시다. 그래도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부끄러운 짓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빠 따라 이렇게 한번 나왔다가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창피해라. 아, 그래도 마음은 개운합니다. 뭐, 이상하게 낚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 영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좀 쎄하네. 이런 것은요, 덜물자리입니다. 날물에는 안 돼요. 오늘 지금 만조 시간에서, 저기 한 분 계시네. 지금 날물이 이어지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되면 포인트가 굉장히 멀리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느낌이 쎄합니다. 이것은 또 도보 포인트입니다.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저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지고 할 겁니다, 반드시. 저기도 사람 있네. 여기는 위에서 차를 대놓고 얼마나 내려와요. 그런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곳이 뭐 전망대인지 초소인지 모르겠는데 펜션이 쫙 있고 뭐 어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또 바로 위에 도로거든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수심은 뭐 크게 깊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항상 하듯이 비지에 빗방들로 좀 먼 거리 공략하겠습니다. 절의 흐름이 거의 없네요. 뭐 여기서는 절의 아마 만조의 정주 시간인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절이가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 절의 흐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밥을 꼽아놓고 와우, 늘슨 파도가 굉장히 좋아요. 욕심 같아서는 이 갯바위 가장자리를 딱 노리거나 이곳을 노리면 좋겠는데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이곳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많이 낚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녀석들이 갯바위 가장자리를 잘 쉽게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좀 멀리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밥을 한 곳에 딱 넣어놓고 포인트를 형성해 놓고 채비를 그곳으로 가져다 오는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채비를 해볼게요. 야, 9시 반입니다.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3시간 남았어요. 3시간 만에 얼굴 구경하겠습니까? 해봅시다. 생각지도 않은 주변 정리에 시간을 빼앗겨버린 그의 손놀림은 마냥 바쁘기만 하다. 그의 말대로 도로가 인접한 곳이라 여기저기 낚시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김문수 프로도 채비를 던졌다. 언제나 그랬듯이 충분하게 밑밥을 던져주며 신고식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 밑밥으로 포인트군을 형성할 때는요, 처음에 밑밥을 많이 줘야 돼요. 저도 한 10번 이상 이렇게 한 곳에 밑밥을 밀어 넣습니다. 오늘 제 밑밥은요, 크릴 6개, 6장이죠. 크릴 6장에 파우더, 그러니까 집어제 3봉지 이렇게 2대1로 뭉쳤어요. 제가 지금 그 밑밥을 내리는 곳은요, 이 포말의 거품이 살아 소멸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경지대라 할 수 있겠죠. 그곳에 포인트를 구성했어요. 왜? 저 포말이, 그러니까 거품기가 사라지는 곳은요, 지류와 본류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계 지점이 되기 때문에 밑밥을 던져넣게 되면 한 곳으로 콕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넣어놓고 채비는 저 멀리 던졌어요. 그러니까 채비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네요. 말려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밑밥이 내린 곳으로 데리고 오면 되겠죠. 그런 체제로 낚시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했어요. 이제 첫 번 던졌어요. 처음에는 밑밥을 많이 줘요. 녀석들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냄새를 맡고 모여들 수 있게끔. 항상 이 낚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레이션입니다. 전들 뭐 어디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 아래 갈매기가 왜 저래 많이 날지, 저기 뭐 멸치대가 떼거리로 모여들었는 모양이네. 그런 가정 아래 낚시가 진행되는 겁니다.
난리가 따로 없다. 수면에 멸치대가 나타나자 갈매기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든다. 바람이 바뀌었네. 맞바람이다. 난이도 높다. 저쪽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저기는 벌써 조사님들이 하나, 둘, 셋, 네 분이 있어요. 네 분. 그래서 제가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류의 흐름이 날물이 시작되니까 엄청 빨라요. 이게 날물이 원래 위에서 좌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마 이렇게 흘러가는 조류가 저곳에 부딪혀서 이렇게 감아 도는 반전조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던져 놓으면 채비를 밀어버립니다. 굉장히 조류가 강합니다. 하기야 사리물이니까 얼마나 물이 빠르겠습니까? 얼마나. 동조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먼 곳을 던져서 밑밥을 준다. 이게 의미 없는 거거든요. 동조가 쉽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특정지대를 딱 찾아서 공략하는 것이 좋은데, 이 주변에는 특정지대가 될 만한 곳이 없어요. 쉽게 밑밥 동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류가 빨라지자 건너편 고풀이에 부딪혀 돌아 들어오는 반전 조류가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조류가 빠르게 움직이면 던져주는 밑밥과 내리는 채비가 서로 동조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물고기의 입질을 기대할 수 있는 빈도가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건너편에서 발달된 반전 조류가 빠르게 와닿는 상황이라 여태껏 구축해 놓았던 포인트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또다시 포인트를 구축해야 할 상황이지만 갯바위 가장자리로 와닿는 조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김문수 프로도 난감한 모양입니다. 여태껏 제가 헛고생을 했습니다. 조류가 큰 조류가 돼서 안으로 밀어붙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조류가 큰 조류가 돼서 안으로는 조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포인트를 구성했는데 막 밀어붙입니다. 지류가 날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저 건너편 갯바위에 부딪힌 지류가 이렇게 반전되어 돌아 나오네요. 그래서 포인트를 구성한 자리에 채비를 던지면 그냥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울며 겨자 묶기로 약간 포인트를 옮겨야겠어요.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할 수 없다. 저 양반들 뭐 함께 낚시를 해야겠어요. 던져봅시다. 으쌰 이렇게 던져서 여기는 조류가 겁나게 흘러가겠죠. 겁나게 흘러갑니다. 빠른 조류와 감성돔 낚시, 또 빠른 조류와 한판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여기 또 밑밥 던져서 포인트 구성하려고 하면 또 혼쭐납니다. 여태껏 공을 들여 만들어 놓았던 포인트를 버리고 벗어나는 조류를 따라 상류 방향에 또 다른 포인트를 구성해 본다. 이렇게 포인트가 달라지면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충분하게 밑밥을 넣어 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터. 으쌰. 충분하게 밑밥을 던져준 김문수 프로는 내리는 밑밥의 뒤를 따라 채비를 내려본다. 너구리 크네요. 지금 날 중물인데 너구리 큽니다. 거의 시계가 10시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한 2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날물이고 수온도 떨어진 상태의 날물이고 수심도 얕고 이러니까 아마 만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해요.
여행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한 2시간 남아 있으니까 해보고 마시도록 합시다. 그가 미리 예측했듯이 어느새 주변 갯바위는 언제 내려왔는지 낚시꾼들로 붐비기 시작한다. 건너편에도 또 몇 명의 낚시꾼들이 산자락을 따라 갯바위로 내려오고 있다. 아이 맞죠. 제가 올 때만 해도 한 사람 두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가 9시가 넘었거든요. 지금 10시 한 30분 10시 반 1시간 정도 지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제까지 12명입니다. 여 주변에 이 안에 물속에 감성돔 12마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그 좋은 조건에서 물속에 감성돔이 낚기만 준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우리는 낚시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참 낚시가 이런 낚시는 여가 선영의 취미생활이니까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이렇게 쉽게 와서 낚시를 하고 또 돌아가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곳이 좋아요. 이런 곳이 좋아요. 나름대로 묘미도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물고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 내가 제일 게으를 부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제일 게으를 부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봉도를 위로 좀 올렸어. 한 1m 정도 올려. 봉돌의 이 미학, 봉돌의 과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이 봉돌 이 전조등 낚시, 저부력 전조등 낚시, 제가 하고 있는 저부력 전조등 낚시에서는요, 이 봉돌이 정말 큰 과학입니다. 과학. 제가 채비를 할 때 오늘은 바늘에서부터 봉돌은 약 한 70cm 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70cm 위에 봉돌, 삐봉돌 하나 물립니다. 물론 봉돌은 물 깊이 수심에 관계없이 조류의 흐름에 비례해서 조류가 빠르면 봉돌이 커야 되고 조류가 또 완만하거나 거의 가지 않으면 봉돌이 작아져야 되는 것이 이 저부력 전유 낚시의 원칙 논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봉돌이 목줄에 달리는 봉돌의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이 엄청 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험하고 암초대 주변 여걸림이 자주 발생되는 이런 곳에서는요, 여러분께서는 봉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요, 봉돌을 바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미끼 쪽으로. 반대죠. 미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봉돌이 땅에 딱 닿기만 해도 지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살짝 바닥을 더듬을 수가 있습니다. 바늘 뒤에 봉돌을 물려도 물고기 입질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물고기는 미끼를 보고 달라드는 것이지 봉돌이 있구나 해서 안 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 바닥이 험하거나 여걸림이 잦을 때는 봉돌이 미끼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바늘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 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봉돌이 위로 막 올라가야 될 때 1m 혹은 2m 막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봉돌이 위로 올라가느냐, 조건이 좋지 않아서 물고기의 활성도가 떨어질 때, 그 입질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봉돌이 미끼에서 멀어져 주는 것이 좋아요. 제로채비 내가 이 미끼만 이렇게 탁 던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미끼를
봉돌과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미끼를 구속할 수 있는 봉돌이 좀 멀어지게끔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미끼의 유연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제만 해도 미끼가 시원하게 놀고 입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봉돌이 위로 올라갈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물고기 활성도가 떨어지거나 조건이 좋지 않거나 물이 차갑거나 입질이 시원하지 않을 때는 미끼에서 봉돌이 멀어져라. 그리고 바닥이 험하고 여걸림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잦은 바닥 걸림이 발생된다. 봉돌이 아래로 내려오라. 오늘의 팁으로 드릴게요. 참고해 두셨다가 여러분 저부력 전용 낚시에 10분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야 정말 좋은 말이구나 라는 것이 실감 되실 겁니다. 오늘의 팁. 이곳에 도착하여 지형을 둘러보고 그가 예측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건너편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의 지가 김문수 프로가 낚시를 하는 곳까지 흘러온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낚시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욕심일 것도 같은데. 저 건너편에 낚시하시는 분의 채비가 제가 낚시하는 곳으로 접근을 하네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멀리 채비를 던져서 가까이로 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만해야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하루를 즐겁게 놀려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제가 택도 아니게 낀기가 없고 여기 오신 분들 재밌는 시간 뺐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접고 오늘 청소 좀 합시다. 그리고 겨울인데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오염된 이 오염 물질에서. 그래서 낚시할 수 있는 의욕이라 그럽니까? 의욕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찍 접고 청소를 해야겠어요. 오늘은 김문수의 바다낚시교실 갯바위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대산부두로 가든 원도권으로 가서 찬 손맛을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조권이나 다시 미조권으로 가든지 안도권으로 가서 감생이랑 또 노닥거리든지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